최진호 교수입니다.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얘기를 엮어갈까 합니다. 오늘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새삼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22일 인터넷 방송 낙곰수로 유명한 정봉준 전 민주당 의원에게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징역 1년형이 확정 선고됐습니다. 그해 12월 26일 검찰청 앞에서 지지자 1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정봉준 전 의원은 마치 개성장군이 된 것처럼 정의가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송별 행사를 마치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최근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 클럽 회장은 최근 출판한 저서 한국인이라는 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중에서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에 추징금 180원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었다고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의란 무엇이고 진실은 또 무엇인가? 법치국가에서 법원이나 대법원의 판결조차 못 믿겠다고 외치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공감 속에 내린 정의가 바로 법이고 진실일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서 정의란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로서 어떤 단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어떤 개념의 외연에 대해서 내포를 구성하는 여러 속성 가운데 본질적인 속성을 제시하여 그 내포를 한정하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정의는 규약으로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참이거나 거짓이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짐승을 새라고 정의했을 때 이 새라는 낱말 자체가 참 또는 거짓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 낱말에 대해서 참으로서 정의나 거짓으로 정의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나타내는 규약은 참이거나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29세의 나이로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971년에 처음 출판된 정의론은 존 롤스가 쓴 정치 및 도덕 철학서로 공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라는 자신의 도덕이론을 제시하고 정의에 대한 두 원리로 자유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의의 뜻이 하나가 아니라면 궤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가 진실이라면 진실이 두 개라는 모순에 빠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지난 20년간 하버드 대학생들 가운데 이 강의를 수강한 학생 수는 1만 4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딱딱하게 보이는 이 강의가 이처럼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많은 학생들이 딱 부러진 정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강의를 수강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시대적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샌들 교수의 강의 자체가 역동적이고 재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방적인 수업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정의가 될 수는 없고 역동적인 재미가 정의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샌들 교수 책을 읽어본 독자들은 명쾌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다시는 읽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샌들 교수의 강의를 들어본 학생들의 토론의 결과는 정의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정의는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정의도 죽었다는 결론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급격한 경제 개발을 거치면서 정의를 잊었거나 아니면 무시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쳇말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한다면 머니가 돈의 정의로 둔갑할 수 있다는 놀라운 현실입니다. 인터넷 속에서 얼굴 파묻고 남을 비하하고 욕하는 저질 문화 속에서는 정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서글픈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공동선이 실현된 사회의 모습에서 일부 좌파 지식인들이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던 징벌적 과세의 달콤한 추억을 떠올리기 쉽겠지만 분명히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자를 도우려는 일부 학자에게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의가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비세나 부유세 등도 비판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가진 자, 배운 자 같은 지도층이 납세와 병력의 의무를 다할 때 정의가 사는 법이기도 합니다. 빈부격차 없는 공교육과 공공서비스 또한 우리 사회가 지도층에게 요구하는 공동선의 원칙입니다. 이처럼 한 권의 베스트셀러가 한 시대의 민심을 담고 시대상을 대변하면서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김지아 시인은 못난시 101에서 노자 가라사대 불소비도라 하여 비웃음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했느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못난 시에서 비웃음을 받을지언정 못난 시들이 씌어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온통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정의라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최진호 자성이란 제목의 시를 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자성이란 스스로 자자의 품성성자입니다. 다시 바꾸고 말하면 만유의 본질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지친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탐욕과 분노의 업장 소멸하고 번뇌망상도 벗어놓고 자성본불의 지팡이 입고 슬슬 떠날 준비나 할까 보다라고 읊으면서 체면도 팽개친 채 사생결단을 질척이는 그런 인간들을 질타하면서
실성한 듯 파한대소하며 그렇게 얻으려면 훌쩍 떠나고 싶다. 감사합니다.